지난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2.13%로 가장 크게 올랐고 S&P 500은 0.88%, 나스닥은 0.45% 상승하며 3대 지수 모두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78% 급등하며 1,519.86원을 기록해 강달러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가 소폭 하락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된 한 주였습니다. 새로운 의장체제의 연방준비제도가 복잡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임기를 시작합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AI 산업 주도의 칩 및 소프트웨어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 공급 충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5월에 4%대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며 시장 금리가 이미 연준의 결정에 앞서 상승하며 긴축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서 워시 의장이 2%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할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은 현재 채용과 해고가 모두 적은 이른바 저고용 저해고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AI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며 대규모 해고를 자제하는 동시에 고금리 상황을 지켜보며 신규 채용에도 신중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채금리가 4.5%를 넘어서면서 주택부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둔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름철 세금 환급 효과가 사라지면 소비 위축과 함께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공지능 열풍이 기업들의 자금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기록적인 실적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던 기존의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대신 데이터 센터와 칩 등 AI 인프라 확충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기업들이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20%까지 치솟았으며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넘어 인텔과 같은 차세대 수혜주를 찾는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장 시장의 거물급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며 닷컴 시대 이후 최대의 기업 공개 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최대 800억 달러 규모의 주식 공모를 준비 중이며 이는 유럽 위성 관련 주가까지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가치가 8,5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는 오픈 AI와 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발표한 엔스로픽 등 실리콘밸리의 핵심 AI 스타트업들이 상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이한 미국 소매시장에서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코스트코는 고유가 상황 속에서 저렴한 주유 서비스와 멤버십 혜택을 무기로 높은 방문객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월마트와 타겟 등 주요 유통기업들은 높은 휘발유 가격과 중동 분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예산 집행에 극도로 민감해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하반기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급격한 기술 변화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투자자들이 겪는 인지적 과부하 이른바 미래 충격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단편적인 정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투자 논점을 명확히 하고 정보를 선별하는 큐레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역량과 자산에 동시에 투자하는 양면 성장 엔진을 구축하고 시장의 소음 속에서 본질적인 신호를 포착하는 기질을 갖추는 것이 불확실한 시대의 생존 전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S&P 500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오른 종목은 델 테크놀로지스로 무려 21.98% 폭등하며 295달러 선에 안착했습니다. 이어 HP가 21.29%, 스카이웍스 솔루션즈가 20.27% 급등하며 IT기기와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하락 종목으로는 인투이트가 18.59% 급락하며 가장 부진했고 버티보 홀딩스가 11.72%의 코스타가 9.5% 하락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섹터별로는 유틸리티 섹터가 3.37% 오르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헬스케어가 3.3%, 부동산 섹터가 3.08% 상승하며 경기방어적 성격의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소재 섹터는 0.02% 하락하며 보합권의 머물렀고 통신 섹터는 0.53% 떨어지며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주요국 ETF 수익률을 보면 한국이 1.77%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선전했고 미국은 0.88%, 일본은 0.59% 올랐으나 중국은 1.94% 하락하며 부진했습니다. 전체 국가 중에서는 대만이 6.09% 오르며 수익률 1위를 차지했고 스웨덴이 5.77%, 핀란드가 4.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7.43% 급락하며 가장 좋지 않았고 터키가 4.68%, 홍콩이 2.37% 하락하며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에는 바이두, 프리미너지 리소스스, 빕숍 홀딩스, 옥스퍼드 레인 캐피털, XP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에는 콜백스, 홈디포, 토어 브라더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에는 인투잇, 에너시스, 로스 컴퍼니스,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노르슨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에는 넷이스, 디어 앰퍼샌드, 캡코 인더스트리스, 유로즈어스, 나비어스 메리타임 파트너스, 랄프 로렌, 월크데이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일정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2026년 5월 25일 주요 경제 뉴스였습니다.